홍성지역화폐 거래소의 이동근 사무국장님을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이동근입니다. 우선 저는 이제 홍성지역화폐 거래소의 사무국장은 아니고요. 현재는 홍동면 주민자치회 사무국장으로 있고요. 홍성지역화폐 거래소 입회에서는 이제 운영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네, 우선 이 지역화폐니까요. 지역을 좀 말씀드리면 이제 물리적 공간입니다. 홍성군 홍동면이고요. 현재는 홍동면을 중심으로 가맹점과 그리고 지역의 마을 조직들 그리고 주민들 사이에서 지금 현재는 잎이 유통되고 있습니다. 홍동면은 현재 3,500명 정도 되고 그 중에 요즘은 이제 귀농귀촌 하신 분들이 주로 이제 홍동면 쪽에는 유기농업, 협동조합, 마을교육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알려져서 외지에서 많이 지금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귀농귀촌 인구들이 한 500여 명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15%, 16% 정도가 홍동면에서는 외지에서 최근에 들어온 분들이고 상대적으로 많이 좀 젊죠. 그런 분들이 주로 이제 활발하게 현재 지역화폐 유통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네, 요건 이제 마을 지도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홍동면에는 여러 주민조직들이 함께하고 있는데 대략 한 50여 개 됩니다. 그 중에 이제 홍성지역화폐 거래소 입이라는 단체도 있고, 그 다음에 그거와 더불어서 이제 경제공동체 도토리라고 무이자 대출을 해주는 마을은행, 지역화폐 거래소 입하고 이렇게 많이 연계해서 활동하고 있는데요. 이런 관계금융 조직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협동조합 동네마시방 뜰이라고 동네 술집인데 여기를 통해서 여러 가지 주민 간의 어떤 뒤풀이 공간으로서 이 화폐가 도는데 아주 주요한 가맹점 조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제 지역화폐 뜰이라고 이 술집에서 아예 지역화폐 실험을 한 적도 있었어요. 이전에는. 그리고 지역센터 마을활력소라고 이런 주민조직들을 중간에서 연결해주는 중간단체가 또 있거든요. 이제 그 마을활력소가 또 전체적인 마을 조직들을 연결해주는 거기에 이제 지역화폐 거래소 입까지 포함해서 그런 역할을 지금 해주고 있고요. 최근에는 이제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자치회로 작년부터 이제 바뀌면서 제가 그전에 이제 마을활력소에 있다가 주민자치 사무국장을 옮겨가면서 계속 주민자치회라는 것이 조금 더 이제 넓어진 거죠. 어떻게 보면 홍동면에는 전체 3,500명인데 이 지역 주민들이 지역화폐라고 하는 것에 좀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도록 주민자치회까지 좀 연결이 돼서 시도들을 조금씩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조직들은 대부분 이런 내용들로 만들어진 조직들이고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유기농업, 협동조합, 마을교육, 주민자치, 지역화폐 같은 경우는 협동금융하고 같이 이렇게 연결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홍동면, 특히 홍동면의 이제 지역화폐 운동을 좀 잠깐 소개해드리면 2001년부터 16년까지는 이제 실험적으로, 시범적으로 계속 지역화폐 논의가 있었고, 이렇게 직접 그 화폐를 발행해서 유통도 시켜봤고 이런 일들이 있어 오다가 2017년에 본격적으로 홍성지역화폐 거래소 입이라고 하는 단체, 주민조직을 만들어서 거기를 통해서 화폐를 지류 형식으로 이제 발행을 해서 실제로 유통을 시켰고요. 그게 이제 오늘 이제 제가 소개해드리려고 하는 홍성지역화폐 거래소 입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시작된 거 2017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거는 전에 이런 시범 화폐들이 유통을 해봤던 거고요. 처음에는 톨이라고 쌀한톨 두톨 할 때 톨이라는 단위도 써봤고 그 다음에 뜰이라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동네 술집에서 쓰는 뜰이라는 단위를 가진 화폐도 써봤고요. 지금은 이제 잎이라고 한 잎, 두 잎 할 때 나뭇잎의 잎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이게 창립청 2017년에 저희가 홍성지역화폐 거래소 잎을 시작을 하게 됐고 6월 27일 날 사업 시작하면서 저희는 이제 뒤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본소득 실험도 동시에 병행해서 실험을 했습니다. 지역화폐로 기본소득을 10명한테 6개월 동안 10만 입씩 주는 걸로 기본소득 실험도 동시에 진행을 했었죠. 조직 구성은 이제 이 회원은 한 320명 되고요. 연회비는 1만 입을 받게 돼 있고 실무자는 저희가 운영비가 많이 부족하다 보니까 반상돈으로 좀 운영하고 있고요. 법인격은 현재 저희는 이제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고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은 상태입니다. 한국제휴는 대부분 회비하고 후원금이고 거기에 이제 약간 사업비들, 면사무소 같은 경우, 홍동 면사무소 같은 경우 저희가 매월 정기장터를 열 때 그 장터 운영 비용을 일부 대주기도 하거든요. 기본 활동은 이렇게 좀 보시면 장터도 있고 가맹점 확대, 온라인 거래소 운영하고 지역 기관단체 협력 활동도
있고 대외 교류, 연대 활동 이런 것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주요하게는 정기 장터를 매월 여는 거 오프라인으로 그리고 온라인 네이버 밴드를 활용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아주 활발한 거래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전에 지역화폐 디자인 공모전을 통해서 새롭게 지류로 1만 입, 5,000입, 1,000입 세 가지로 만들었고요. 1만 입 같은 경우는 인지세도 장당 50원이더라고요. 인지세도 내면서 발행을 했죠. 그래서 총 1억 입 정도 발행을 했고요. 발행 제작비는 한 100만 원 정도 들었습니다. 이제 가맹점 지도고요. 가맹점 목록 중에 보시면 홍동농협하고 풀무신협, 지역의 유통망의 중심에 있는 홍동농협하고 풀무신협도 이렇게 함께 해주다 보니까 면 단위 수준에서는 지역화폐 입이 유통될 수 있는 중요한 기반이 된 거죠. 다시 토론 시간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저희는 이제 소비자 가맹점 구도 그 수준에서 지역화폐가 유통되는 것은 이제 기본으로 하고 거기에 머무르지 않고 어떻게 보면 사회경제 조직들 간에 마을기업,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간에도 그러니까 사업체 내에서도 좀 지역화폐가 돌 수 있도록 조금 더 안정적으로 지역화폐 확장될 수 있는 그런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요즘은 가맹점하고 소비자 구도가 대부분 요즘 많이 유행한 사랑상품은 그 수준에 있지만 그보다 조금 더 나아가서는 개인 간의 거래든 아니면 사업체 간의 거래까지 좀 확장시키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가맹점 목록에는 지역의 기업들, 마을 기업들, 협동조합들도 많이 속해 있고요. 주요 유통 사례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역의 단체들의 인건비로도 일부 지급하고 있고요. 여기 이제 홍동중학교의 학생들이 행사가 있어요. 행사 때 쓰는 화폐를 입으로 그 안에서 이제 환전을 해서 매년 1년에 한 번씩 서로 이렇게 학생들이 경험해보는 그런 사례도 있고요. 중요하게는 이제 이 중학교 아이들이 이 화폐를 환전해서 받아서 다시 역환전을 저희가 안 해주거든요. 가맹점에서 쓰라고 지역 내에서. 하는데 그 홍동중학교 앞에 문구점이 있었어요. 문구점 같은 경우는 지역 화폐 가맹점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아이들이 주인 어르신한테 계속 이 화폐도 받으라고 하다 보니까 이 아이들의 성향에 못 이겨서 이분이 어쩔 수 없이 지역 화폐 가맹점으로 역으로 이제 저희가 노력하기보다는 아이들이 계속 쓰시라고 하니까 가맹점으로 가입하게 되는 그런 좀 미담 사례도 좀 있습니다. 현재 유통현황은 한 3천만 입 정도 현재 환전이 됐고요. 이게 역환전이죠. 그러니까 개인 간에는 저희가 다시 환전을 해주지 않는데 특히 이제 가맹점 같은 경우는 돈이 쌓이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경우는 저희가 어느 정도 수준에서 역환전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원화를 2% 환전하다 보니까 원화가 좀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 원화가 한 400만 원 정도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무이자은행, 마을은행에 예금으로 갖고 있으면서 그것을 대출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지역화폐가 지역 안에서 지속적으로 순환하는 한, 특히 환전 방식으로 계속 순환하는 한은 그 예금을 저희가 내부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좋은 사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꾸준히 이것을 좀 계속 확장시킨다고 한다면 이 400만 원이 4천만 원, 4억이 되겠죠. 그럼 그 돈이 결국 이 마을 내에서, 지역 내에서 기금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 여지들은 꽤 많아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환전 방식 말고 저희는 한번 직접, 지금의 창출 방식이죠. 시중은행들이 하듯이 한번 창출을 해봤어요. 그래서 저희 사무 운영비하고 아까 기본소득 실험에 쓰인 한 900만 입 정도는 저희가 창출한 돈입니다. 창출한 돈은 단체를 문 닫으면 아마도 이 돈은 그러니까 원화로 바꿔줄 수 없는 돈이죠. 저희가 창출했기 때문에. 그만큼 저희가 이런 실험을 했지만 약간 의미도 있고 재미를 갖고 했는데 어쨌든 계속 이 부분은 유지하면서 조금씩 줄여 나가긴 해야 되겠죠. 어쨌든 이런 실험도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좀 이유가 있습니다. 왜 이런 실험을 하게 됐는지 그건 나중에 토론 시간에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건 오프라인 장터 모습이고요. 이제 외부가 좀 추울 때는 실내에서도 좀 하고요. 온라인 거래. 예. 온라인 거래 같은 경우는 단순히 입거래뿐만 아니라 이게 조금 더 의미 있게 안에서 이제 여러 가지 지역 활동들이 같이 섞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지역 화폐를 매개로 해서 뭐 재활용품 거래든 아니면 농산물 거래든 이런 단순 거래뿐만 아니라 서로 간의 생활들 이런 것들이 이 안에 같이 묻어나는 그런 온라인 소통 공간으로 지금 하고 있고요. 요 정기총회 때 모습이고 오늘 조지현 선생님 또 뵙게 돼서 반가웠었는데요. 작년에 저희가 똥보니 학교하고 한번 같이 어떻게 지역 안에서 연동을 해보자 해서 만남을 가졌었는데 작년에 조금 이게 좀 중단된 상태고 또 코로나로 인해서 이 장터가 좀 열리지 못하면서 현재는 정체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고민은 되지만 이것도 이따 다시 토론 시간에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향후 과제는 이렇습니다. 저희 지리형으로 하고 있는데 모바일이나 카드형 도입의 필요성도 저희가 좀 느끼고 있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상품권, 뭐 홍성사랑 상품권, 농협 상품권, 옴누리 상품권뿐만 아니라 그리고 똥보니 화폐까지 홍동면이라는 지역 안에 그리고 조금 넓은 홍성군까지 포함해서 이런 여러 가지 지역 화폐와 지역사랑 상품권이 섞여 있는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좀 이렇게 좀 병행하고 통합할지 이런 방법을 구상하는 것이 향후 과제로 생각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대외 네트워크 강화 부분은 오늘 되게 중요하고 의미 있는 자리를 생각하는데요. 이런 자리를 통해서 조금 더 민도 그렇고 관도 그렇고 서로 이렇게 좀 만나는 자리가 좀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쨌든 지역화폐라고 하는 것은 좀 다른 돈이거든요. 다른 돈을 좀 다른 세상을 가능하게 할 거라는 믿음으로 지금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